진짜 현타온다. 입니다. 오늘의 것은 바로 여기 제목이 써져 있는 대로 AFF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거창하고 복잡한 대회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흔히 우리가 전에 스즈키컵이라고 했죠. 이게 왜 스즈키컵이라고 했냐면은 스폰서의 이름 스즈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스즈키컵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수직컵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2022년, 23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경기가 이번에 진행되는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후원사가 바뀌었어요. 미쓰비시로 바뀌었는데, 미쓰비시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미쓰비시가 맞습니다. 흔히 우리가 전범 기업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이렇게 조선인을 상대로 이렇게 강제 노동을 시켜가지고 만든 약간 좀 제철소, 미쓰비시가 제철소에 가깝고, 현재 J리그에 있는 우라와 레즈 있죠. 우라와 레즈라는 팀이 있는데 J리그 1이에요. 이 팀의 현재 메인 스폰서입니다. 미쓰비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 우라와 레즈의 풀네임이 사실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드인데요. 레드 다이아몬드란 말 자체가 사실 미쓰비시의 그 다이아몬드 3개 있죠.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모양으로, 그리면은 좀 내가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이아몬드가 3개가 있거든요. 그런 모양으로 생긴 기업이라고 해서 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쨌든 전범 기업이죠, 사실은. 네, 사실 그냥 우리가 미쓰비시로만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여기 후원한 명칭은 미쓰비시 일렉트로닉 배. 뭐 언론에서는 일렉트로닉 배라는 말과 일렉트로닉 컵이란 말, 이 두 개의 말을 약간 병행해서 쓰는데, 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 그러니까 한자로 번역한 거고, 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영어입니다. 영어의 그 컵 맞고요. 그래서 뭐 굳이 어느 쪽을 뜨든 상관없는데, 일렉트론이란 말 자체가 영어잖아요. 그래서 사실 배보다는 컵이란 말이 좀 정확해요. 영어로 쓸 거면 다 영어로 써버리는 거죠. 그런 편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쓰비시 일렉트로닉 컵 굳이 사용한다면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스즈키컵 같은 경우도 스즈키컵이라고 써도 되고, 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게 공식 명칭이죠. 스폰서가 빠진 명칭이. 그래서 상관없는 거고요. 우리 방송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SBS 그 스포츠 플러스인데, 거기서는 이런 위험한 좀 위험한 명칭보다는 이런 좀 안전한 명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로닉이 사실 또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전기인데, 그래서 그 번역해가지고 전기컵 또는 전기배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일렉트로닉 전기컵 전기배, 이걸 번역해가지고 우리말로 그대로 뭐 어느 쪽으로 하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기왕이면은 전기컵 이런 것보다는 번역할 것만 이왕에 다 번역을 해가지고 전기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일렉트로니커 아니면은 전기배, 이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축구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범 기업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빠지게 됐는데, 이번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는 일단 조가 2개 조로 나눕니다. 2개 조로 나누고, 원래 사실 2개 조로 나누어졌죠. 동남아시아 가맹국 12개의 가맹국이 참가를 하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가맹국이 많은데 참가를 안 합니다. 그냥 맞는데 그냥 참가를 안 하는 경우고, 하게 되면은 너무 사기니까, 아시잖아요. 뭐 호주가 뭐 월드컵을 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유일하게 갔고, 그랬기 때문에 참가 안 하고, 대신에
예선전을 거쳐서 하위 두 개의 나라, 동남아시아 가맹국 중에서 브루나이랑 동티모르인데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브루나이랑 동티모르 네, 예선전을 거쳐서 네, 이제 브루나이가 네, 본선에 올라가게 되었고요. 5개 팀씩 12개가 아니구나. 11개구나 그러면. 제가 계산 잘못했는데 동남아시아 11개국이 참가하고요. 네. 본선은 5개 팀씩 2개 조로 홈 또는 어웨이로 싱글 풀리그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각조 1, 2위 팀끼리 서로 크로스를 해가지고 준결승전을 붙고요. 거기서 이긴 팀이 결승전을 붙는 방식으로 네,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홈 오어 어웨이 싱글 풀리그이기 때문에 진짜 랜덤입니다. 네. 우리가 뭐 저쪽 팀 홈에 저쪽 원정을 가가지고 경기를 치를 수도 있고 또 다른 팀을 상대로는 우리 홈에서 경기를 할 수도 있고 랜덤이에요 진짜. 싱글 플레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 팀에서 저쪽 팀 원정을 갔으면은 다음번에는 우리 팀 이제 홈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만 게임하는 거예요. 한 국가랑 경기는 무조건 한 번만 싱글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총 4경기를 치를 예정이고요. 원래 더블이면은 8경기 치러야 되는데 싱글이기 때문에 4경기를 치르는 거고요. 이미 대회가 개막이 됐죠. 일단 A조 같은 경우는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브루나이가 있고요. 일단 한국인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의 또 신태용 감독님, 네. 한때는 그 트릭을 보여주셨던 그 감독님, 네,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을 현재 맡고 계시고요. 자, B조 같은 경우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네,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인데요. 네, 여기는 역시 베트남의 동남아시아 이제 축구 열풍을 네, 불어일으킨 네, 항서박. 항서박이란 좀 이상한데 항서박이란 말보다는 바캉스란 말이 유명하죠. 바캉스. 네, 우리의 바캉스 감독님.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부임하셨는데 대한 축구협회 감독 선임 이번이 아니죠. 저번이죠. 지금은 사실상 감독이 교체되기로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벤투 감독님을 선임한 네, 김판곤 말레이시아 감독님까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국에 있는 여러 감독님들이 동남아시아 무대에 진출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자, 경기가 몇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일단 A조부터 보자면은 A조는 현재까지 12월 29일 오전 11시 35분 기준으로 현재까지 양상을 보면은 일단 역시나 태국이랑 인도네시아가 앞서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죠, 사실. 두 팀이 앞서갈 거라는 건 예상했고 일단 한국인 감독님 위주로 리뷰를 하자면은 인도네시아는 첫 경기를 캄보디아랑 경기를 했어요. 그 경기를 의외로 고전했습니다. 그래서 2대1로 이기긴 했는데 정말 역전승으로 역전승이란다. 그 역전골로 네, 간신히 승리를 거두었고 이 경기에서 사실 이번 이번도 그렇고 저번도 그렇고 네, 동남아시아 이제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그 VAR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판정 논란이 좀 많았어요. 또 하필 또 주심이 사토류지 일본 주심이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더 많은데 뭐 특별히 뭐 일본 주심이어서 논란이기보다는 솔직히 사토류지 주심은 축구를 근 몇 년간 봐온 저로서는 일본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네 일본 내만 아니죠 뭐 아시아 전체를 보더라도 상위권에 속하는 네 월드컵에도 몇 번 나오셨고 그래서 좀 이름이 알려진 네, 주심인데 네, 특별히 뭐 판정이 뭐 테일러 주심처럼 뭐 그런 주심은 아니어서 그렇게 썩 뭐 주심에 대해서 문제 있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VR이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주심도 뭐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런 걸 떠나서도 사실 인도네시아가 정말 안 좋은 경기력을 보였어요. 이긴 게 다행이다 할 정도로 진짜 무승부가 안 나온 게 다행이다 할 정도로 위험한 경기력이었고 분명히 인도네시아 이겼는데 MOM이 네, 캄보디아 골키퍼예요. 네, 정말 어이없는 경우인데 그만큼 캄보디아가 잘 막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고 그 두 번째 경기는 이제 브루나이랑 경기였는데 브루나이는 앞선 태국과 경기에서 5대 0으로 졌기 때문에 이번에 인도네시아 경기에서 얼마나 네, 이렇게 털리긴 될지 그게 관건이었는데 아무래도 브루나이가 네, 이제 뭐냐 예선을 거쳐서 올라왔고 A조 B조 통틀어서 사실 최약체라고 불리는 팀이거든요. 네, 하위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재밌게도 이 경기 주심은 네, 대한민국의 김희곤 주심 네, 또 익숙한 이름이 보이죠. 네, 김희곤 주심님이 맡아주셨고요. 경기는 7대 0으로 인도네시아가 크게 이겼어요. 전반 초반에는 의외로 사실 인도네시아 득점이 나오지 않았는데 진짜 첫 골을 넣은 다음부터 네, 골이 우수승승 나왔고 특히나 후반 들어서 60분 들어서 골이 연속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가 일단 태국보다 득점을 더 많이 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죠. 승점이 똑같을 경우는 득실차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7대 0으로 크게 이겼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다음 상대가 태국입니다. 네, 이 경기가 아무래도 큰 분수령이 될 텐데 앞서 네, 브루나이를 7대 0으로 크게 이겼다 하더라도 이 태국 경기 지게 되면은 말 그대로 말짱 도루묵이에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이 경기가 1위로 진출하냐, 2위로 진출하냐, 네, 큰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자, 이 두 팀의 경기는 오늘 열리네요. 오늘 6시 반 우리 시간으로 인도네시아 홈 경기입니다. 네. 네, 그렇게 펼쳐질 예정이고 이 경기가 아무래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B조인데요. 네, B조는 일단 베트남이랑 말레이시아를 둘 다 봐야 되는데 먼저 말레이시아는 미얀마를 상대로 1대 0으로 네, 1대 0으로 말레이시아가 네, 경기 내용을 되게 간신히 이겼어요. 사실 말레이시아가 좀 더 우위였는데 그것보다는 네, 좀 골이 많이 안 나왔다는 게 네, 많이 아쉽고요. 자, 그래도 뭐 김팡호 감독님의 첫 동남아시아 선수권 대회 데뷔 무대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하고 라오스 경기인데 네, 베트남이 6대 0으로 이겼어요. 골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네, 6대 0으로 크게 이기면서 역시나 네, 박항수 감독님 진짜 역시 베트남의 영웅이다 할 정도로 왜 이분이 베트남에서 추앙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한민국 아니 뭐냐 대한민국 주심이 그 경기는 이제 싱가포르랑 네, 미얀마 경기고 이 경기네요. 예. 말레이시아랑 라오스 경기. 말레이시아가 라오스를 5대 0으로 역시나 또 큰 점차로 승리를 거두었고요. 여담이지만 이 경기에서 네, 이제 아구에로 선수랑 실제로 네, 아구에로 선수가 있었어요. 아르헨티나 선수인데 이제 말레이시아로 귀화했는데 이 선수랑 또 하키미 선수 같이 또 보이는 선수가 보였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는 아구에로랑 하키미가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네, 돌기도 했습니다. 자, 뭐 그랬고요. 자, 어쨌든 말레이시아가 크게 승리를 거두었고 이 2차전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베트남이 휴식팀이었고요. 3차전 같은 경우는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의 정면 대결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경기가 그 1, 2위를 가리게 되는 그 경기였고 이 경기 주심이 또 앞서 얘기한 대로 사토류지 일본 주심이 경기를 맡으셨습니다. 베트남 홈 경기였는데요. 무려 3대 0으로 네, 승리를 거두었어요. 양 팀 다 퇴장이 한 명씩 나왔는데 일단 퇴장이
첫 골을 베트남이 헤딩으로 넣은 다음부터 네, 반또한 선수가 결국 퇴장을 당했는데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말레이시아 상대로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PK 골 그리고 또 호황두 선수의 골까지 더해지면서 3대 0으로 베트남이 네, 역시나 한 명이 적어도 자기 플레이를 계속 하려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후반전에 이제 퇴장에 한 번 나왔죠. 네, 그 퇴장 때문에 경기가 안 그래도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어려웠고요. 베트남이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는 4차전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가 휴식팀이고 5팀이다 보니까 휴식팀이 이렇게 한 팀씩 있고요. 베트남이 싱가포르 상대로 네, 우리 시간으로는 12월 30일 금요일 9시 반에 네, 싱가포르 원정을 베트남이 떠날 예정이고요. 이 경기가 아무래도 4차전 경기가 되겠죠.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일단 경기는 어느 정도 예상대로 되고 있고 A조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대로 현재 상황으로는 예상대로 간다면은 지금 태국하고 인도네시아 1, 2위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B조 같은 경우는 현재 베트남이랑 말레이시아 1, 2위 경쟁이 심화될 텐데 지금 싱가포르가 아직까지는 네, 지금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랑 승점이 똑같기 때문에 이번이 베트남이랑 싱가포르 경기에서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이 베트남하고 싱가포르 경기에서 승점을 따놔야지 네, 적어도 지면 안 돼요. 그래야지 1, 2위 자리에 비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네,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아직까지 지금 말레이시아랑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경기도 5차전에서 네,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조는 확실하진 않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A조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난 상황이고 1, 2위 자리 경쟁이 아무래도 제일 치열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이렇게 동남아시아 축구 이렇게 축제들이죠. 네, 축제, 네,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죠. 이렇게 전부 살펴봤고요.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준결승,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시간을 내서 네,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약간 그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죠. 네. EAFF 2-1 네. 풋볼 챔피언십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번 2022년에 네, 경기를 열었죠. 네. 일본에서 열었던 그 대회에서 안타깝게 우승하지 못했지만 그 대회만큼 네, 상당히 동남아시아 안에서는 중요한 대회고 그 대회 이상이죠,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월드컵 지역 예선도 치르고 월드컵도 하기 때문에 좀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가 좀 약간 축소됐어요, 느낌이. 그래서 좀 중요하지 않은 대회다라고. 그래서 국내파 위주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동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강팀들이 몇 팀이 없고 실력이 좀 평준화되어 있는 비슷한 팀끼리는 아무래도 중국, 일본, 한국 뭐 이 정도가 아무래도 크게 비슷한 수준이고 예전에는 북한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북한도 요즘에는 많이 멀어졌죠. 그래서 뭐 북한, 홍콩 뭐 이런 팀들이 지금 번갈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애매한 상황이고 그래서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는 1차, 2차 예선을 거쳐서 네, 본선에 오르기 때문에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 실력이 좀 많이 불균등한 네,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가 선수 이렇게 국가들이 물론 그 안에서도 약간 네, 불균등이 있지만
모든 대륙에서 국가들끼리는 불균등이 있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크게 동아시아에 비해서는 그런 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균등한 편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가 흥미롭게 실력 비슷하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기가 재미있게 경기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국 감독님이 대한민국 감독님이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많이 진출하게 되면서 우리도 이 경기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것 같고 예전에는 또 워낙에 박강서 감독님의 인기가 우리나라 안에서도 대단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대단하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지상파에서도 생중계하는 모습도 봤는데 꼭 기회가 된다면은 결승전은 꼭 다시 한번 SBS에서 제 개인적인 소망은 그 지상파에 중계하면 어떨까라는 좀 네, 나름대로 소망을 얘기해 봅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네,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럼 여러분, 바이.